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현지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에드입니다. 오늘 시장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5%, 다우존스 그리고 S&P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 모든 섹터 전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폭락한 이유와 현재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폭락장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증시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오늘 근원 그리고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더 높이 나왔습니다. CPI 예측치가 8.1%로 나왔었는데 8.3%가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은 월가 컨센이 6.1%였는데 6.3으로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야기가 월가에 이제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FedWatch 2를 보면 50베이시스 포인트는 사라졌고요. 이제 100베이시스 포인트가 33%의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베이시스 포인트는 얘기도 안 나오던 건데 오늘 처음으로 나오면서 10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다고 월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연준은 피벗을 안 한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잭슨 홀 이후로. 그래서 연준이 다시 완화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이번 연도에 조금 있었긴 했는데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증시 상황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하락장의 가능성 시나리오와 상승장의 가능성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락장이 계속 진행될까요? 그리고 어떤 점들 때문에 하락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얘기했듯이 연준 피벗이 이번 연도에 있을 것으로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피벗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 긴축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때는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긴축적인 정책을 멈출 때 증시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적어도 이번 연도에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은 연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4.5% 이상 올릴 수도 있고요. 현재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리 인상을 얼마 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금리가 뛰겠죠.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가 있죠.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고 있고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봉쇄가 점점 심해질 수도 있고 중국 전반적인 경제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 위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오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준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리면서 경기 침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죠. 유럽 전체적으로 CPI가 거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있질 않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도미노처럼 파산으로 인한 여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좀 내려갔다가 오늘 CPI가 높게 나오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 때문에 달러가 110불까지 다시 고점까지 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거의 1,400에 임박했고요. 현재 1,393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면 기업들이 힘들어합니다. 외화의 가치가 줄어들고 수요 둔화로 인한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최근에 아이폰 14를 공개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가격 동결이 됐지만 환율 때문에 한국에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경제 침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그리고 리테일들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레이버데이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 연말 등등 매출이 강한지 아니면 매출이 파괴됐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 레이버데이 노동절 때 사람들의 지출 성향이 많이 꺾였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하락장의 가능성 그리고 하락장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장의 가능성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면 CPI가 예측보다 안 좋게 나왔긴 합니다. 그런데 예측치가 조금 이상하게 초반에는 8.5% 나왔다가 며칠 후에 8.7로 바뀌었다가 이틀 정도 뒤에 8.1로 다시 예측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헤드라인 CPI가 예측치보다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헤드라인 CPI를 보면 6월 달에 9.1 최고를 찍었고 7월 달에
8.5 그리고 8월 달에 8.3%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렌트비도 같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수요 둔화,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한 CPI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둔화, 금리 인상이 아직 이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아직 안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다음 주에 FOMC 미팅에서 10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월가에 돌고 있는데 상승장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연준은 이번 달에 10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50베이시스 포인트, 75베이시스 포인트 굉장히 높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실질적인 영향이 경제에 미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9월달 대차 대조표 축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난주 월러 말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9월 16일에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QT가 진행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을 봤을 때 연준은 100베이시스 포인트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베이시스 포인트는 과한 공포이고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 안도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죠. 금리 인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 시나리오 관점에서는 기업들은 특히 대형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은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번 FOMC 끝나면 거의 9월 말이 되고 거의 10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적 발표 2주 전에는 조금씩 주가가 조금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이 있을 거면 FOMC 후 한 10월 중순쯤에 상승장이나 안도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락장의 가능성 시나리오와 이 상승장의 가능성 시나리오에 대해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오늘 폭락한 이유와 하락장, 상승장 시나리오를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은 장시작 브리핑 후에 멤버십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안 하셨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